자,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4번 프린트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괄호 4번 켤레근부터 같이 정리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기억이 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때 abc는 어떤 조건이었냐면 쓸게요. 자, 유리수일 때 이때 한 근이 무리수 p 플러스 q 루트 m의 꼴이면 다른 한 근은 어떤 꼴이어야 한다. 어떤 꼴이다. 기억이 나나요? 네, 기억나는 사람은 적어보시고. 자, p 어떤 꼴이었죠? 마이너스 q 루트 m의 꼴이다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네. 자, 요것을 이제 확장을 시켜서 이번 동그라미에 적을 건데요. 한번 확장시켜 봅시다. 같은 맥락인데요. 자, 이때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이때 abc는 자, 유리수에서 어디로 확장을 시킬 거냐면 실수요. 자, abc는 실수여야 하는데요. 실수에 대하여 한 근이 복소수 p 플러스 qi 즉 허근의 꼴이면 i가 있는 허근의 꼴이면 다른 한 근은 어떻게 생겨야 한다. 어떤 꼴이어야 한다. 자, p 추측할 수 있겠죠? p 마이너스 qi의 꼴이다 라는 거 우리 추측할 수 있나요? 자, 먼저 우리 여기서요, ABC는 실수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ABC가 이 중에 하나가 허수가 된다면, 지금 정리한 내용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궁금한 사람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등교의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수인 조건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증명은 좀 생략할게요. 증명은 밑에 써있듯이 페이지 55 수학 역량 플러스 참고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한번 궁금한 사람은 쭉 읽어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가지고 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2 플러스 5y가 나왔어요. 이렇게 허근의 꼴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른 한 근은 어떻게 생겨야 한다? 어떤 꼴이다? 어떤 꼴일까요? 네, 반드시 2 마이너스 5i 꼴이어야 한다. 그래서 허근일 때는 이렇게 짝으로 근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복소수에서 우리가 이전에 그런 가운데 허수 앞에 부호 바꾸는 것을 우리 무슨 복소수라고 했었죠? 그때 선생님께서 짝이라고 해서 켤레라는 거 설명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도요, 근이 짝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근이다? 네, 켤레근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은 켤레근이구나. 네, i 앞에 부호가 바뀌거나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는 이 근들을 켤레근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앞장은 정리가 끝났고요. 우리 다시 뒷장으로 가서 남은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단원 1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봅시다. 네. 자, 중단원 11번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런 꼴이네요. 이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문제를 좀 끊어서 볼게요.
처음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자, 여기서 한번 끊어서 보면, 자, 두근이 알파 베타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뭘까요? 우리 방금 오늘 배웠던,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떠올리고, 바로 우리 여기에서 한번 알 수 있는 정보 써볼게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두근의 합과 곱을 알 수 있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우리 좀 생략해서 바로 갈게요. 자, 마이너스 a가 뭐냐면 1이네요. a분의 b 마이너스 3이죠. 3이네요. 자, 알파 베타 곱은요, a분의 c니까 1분의 a죠. 그래서 a요. 자, 요 두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미리 체크해 놓고. 자, 그 다음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요. 이번에는 다른 형태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게 하나의 근이고요. 알파 베타 요게 하나의 근이죠. 이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비슷한 문제를 앞에서 다뤘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구할 수 있는데, 자, 두근의 합은 하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하나는 알파 베타요. 자, 두근의 곱은요, 하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하나는 알파 베타요.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가 1이고 b도 1이네요. 그러니까 a분의 b 1인 마이너스 1이네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1분의 b니까 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식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요,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위에서 얼마라고 했죠? 네, 3이요. 알파 베타 얼마라고 했죠? 네, a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3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이요. 네, 두 번째 보시면 합과 곱이네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a니까 3a는 b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a값 바로 나오죠. a값 얼마예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요. 그러면 대입하면 b는 얼마예요? b는 마이너스 10이다. 여기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게 새로 주어진 새로운 근이 두 근의 합과 곱의 형태여서 바로 이렇게 대입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옆으로 가서 중단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수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 자, 1번 괄호 1번 보시면 합과 곱이 주어졌네요. 합과 곱이 주어졌고요. 이때 이것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를 구하세요. 자, 우리 비슷한 문제 앞에서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우리 이 알파 베타를 수이지만 근으로 생각해 보면요. 근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이렇게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근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거 배웠었냐면 이때 우리가 합과 곱이 주어지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뭘 구할 수 있었어요? 2차 방정식이요. 구할 수 있었죠. 기억나죠?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에 실제 근을 구하면 그 값이 뭐가 되겠어요? 알파하고 베타가 되겠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세워보면요.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x제곱 앞에 개수 1자리로 만들게요. 빼기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이었죠.
자, 그럼 대입해요. x제곱 빼기 합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x. 곱이 5네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다? 알파, 베타다. 근을 구해봅시다. 우리 근의 공식 떠올려서요. 자, 2a분의 2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25에서 20 빼니까 5가 되겠네요. 네, 끝났죠. 따라서 알파, 베타는 이 x값이 되는 거니까요. 이 중에 하나가 알파, 이 중에 하나가 베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쉽게 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합과 곱이 주어졌고요. 이때 이걸 만족하는 알파, 베타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를 이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세워볼게요. 바로 갑시다. 자, x제곱에 빼기 합 플러스 곱. 자, 우리 근의 공식 사용해서 우리 x값 구해볼게요. 자, x는 자, 2a분의인데 우리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도 될까요? 짝수니까 이거의 절반이 b'이 되는 거죠. 자, a분의 1 마이너스 b'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정리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6이네요. 한 번 더 정리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네요. 이거 무슨 수인가요? 네, 허수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i로 뽑자. 그래서 루트 2 i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요. 이 중에 하나가 알파, 이 중에 하나가 베타.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 구할 수 있다. 자, 중단원 15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PQ의 값을 구하시오. 가, 알파, 베타, PQ는 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이다. 50 이하. 나, 알파, 베타는 각각 3개의 약수를 갖는다. 자,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단은 문제에서 그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 있죠? 네. 일단 근과 개수의 관계 떠올리시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p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q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요. 자, 여기에서 가를 보시면 자, 알파, 베타, PQ가 5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P하고 Q 자체가 5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합과 곱이 5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나를 생각해 볼게요. 나를. 자, 알파, 베타는 각각 3개의 약수를 갖는다. 우리 그 수학 B 시간에 약수의 개수 구하면서 살짝 설명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연수라면 1이 아닌 자연수는 소수랑 합성수 있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특히 소수는 어떤 수를 소수라고 했었죠? 네,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걸 소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3개의 약수니까 소수는 아니고요.
근데 세 개의 약수인데 그러면 일단 다른 수들은 무조건 뭐를 약수로 갖는 거죠? 네, 1하고 자기 자신은 반드시 약수로 가져야겠죠. 그러면 1과 자기 자신 반드시 약수로 갔는데 이 안에 하나의 더 약수를 갖는다는 말이네요. 자, 그러면 이 수는 어떤 꼴이어야 할까요?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수는요, 생각해 보시면 어떤 꼴이어야 한다? 1, A 제곱의 꼴이어야 한다라는 거 혹시 생각이 드세요? 자,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이런 꼴이 아니라면 1, 이게 어떤 고백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이 고백꼴로 이루어지는 수라면 여기 반드시 A랑 B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3개가 되려면 얘가 어떤 제곱의 꼴이 되어야 이 안에 그 제곱의 약수인 A 이렇게 하나의 수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형태라는 거 이해 좀 감이 오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때 그 A라는 수는요, 특히 어떤 수여야 될까요? A라는 수. 네, A라는 수는요, 소수의 형태여야 해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게 소수가 아닌 수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소수라는 것은 우리가 2, 3, 5, 7 이런 것들을 소수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소수가 아닌 형태라면 예를 들어서 6, 3, 4 쉽게 4 이렇게 해볼게요. 4. 그러면 얘가 이제 16이 되니까 16의 약수 또 뭐가 있죠? 네, 4 말고도 여기에 2하고 8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얘가 꼭 이렇게 안에 하나의 약수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의 약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제곱 안에 있는 수는 소수여야 하는데요. 소수. 자, 그러면 우리 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에 알파, 베타는 각각 3개의 약수를 갖는다. 어떤 수다, 알파, 베타는? 네, 여기다 쓸게요. 결국에 이 말은 알파, 베타는 소수의 제곱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수라는 것은 2제곱, 3제곱, 5제곱, 7제곱 이런 식의 소수의 제곱수여야 한다. 그래야 1과 자기 자신 외에 하나의 수만 더 약수를 가질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알파, 베타 자체도 50 이하의 수니까요. 하나씩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작은 수부터 보면 알파를 2의 제곱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베타를 3의 제곱,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3의 제곱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알파 자체가 뭐가 되냐면 4, 베타가 9가 되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P는 얼마예요? P는 13. 네, 50 이하 맞네요. 그러면 알파 베타 Q는 얼마예요? 곱하면 36. 네, 둘 다 50 이하. 50 이하 성립하네요. 그래서 이미 찾았어요. P는 13, Q는 36 이렇게 값을 찾았어요. 만약에 조금 더 의심이 되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알파를 3의 제곱, 베타를 5의 제곱. 자, 그러면 얘는 9고요. 얘는 25니까 자, 둘이 더하면 34 괜찮은데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이미 50이 넘어가네요. 5, 9, 45에 225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안 되죠? 이미 50 넘어가서. 그래서 답은 P는 13, Q는 36이다.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나의 조건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프린트 15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로 넘어가서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또 프린트 위쪽에 이제 잠깐 필기를 해 놓았는데요. 같이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수업하기 전에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걸 살짝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서요.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요. 자, 우리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네, 우리 완전 제곱해서 이렇게 묶는 거는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때 그래프 그릴 때 무엇을 찾았죠? 네, 꼭지점이요, 꼭지점. 자, 여기서 꼭지점 어떻게 찾았어요? 네, x 빼기 m이 0이 되는 값 얼마예요? x에 얼마 넣어야 되죠? m이요. 자, m을 넣으면 여기가 0 되면서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요? y는 n이요. 그래서 꼭지점은 m, n 이렇게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모양, 이 그래프의 모양이 중요했는데, 자, 모양 보시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있잖아요. 자, 얘는 어느 값에 따라 다르다. a의 값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a가 만약에 이 a 값이 모양을 결정하는데 얘가 만약에 플러스야. 플러스면 어디로 볼록? 네, 아래로 볼록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외웠냐면 플러스면 웃는 모양 생각해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외웠어요. 귀엽죠?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이죠? 약간 찡그린 모양 생각해서 이렇게 외웠어요. 네, 그래서 혹시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자, 꼭지점 지금 n,n이고요. 지금 플러스라고 가정하고 그리면요. 웃는 모양 아래로 볼록 그려주시고, 자, 여기서의 꼭지점이 m, n이다. 자,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왼쪽에 방정식과 그래프와의 관계부터 같이 볼게요. 자, 먼저 괄호를 채워보고 밑에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답부터 적어볼게요. 자,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에서의 뭐의 무슨 좌표와 같다. 자, 결론부터 말을 하면요. x 여기다 쓸게요. x축의 교점. 자, x축의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와 같다. 자, 이때 x축이라 함은 우리 다른 말로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죠? 네, y는 0, 이 값이랑 같죠? 자, 밑에 보시면 허수는 수직선이나 그래프에서 표현할 수 없다. 그쵸? 우리 허수는 가상의 수잖아요. i. 그래서 표현할 수 없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보면 허수에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크기요.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근을 구했을 때 실근은 그래프에 나타낼 수 있지만 허근은요 보이지 않는 수죠. 크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좌표에 나타낼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밑에 1번 볼게요. 자, x제곱 빼기 1은 0의 실근을 방정식과 그래프를 각각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방정식 풀이 우리 쉽게 할 수 있죠. 방정식 풀이. 자, 인수분해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바꾸면 이게 0이 되니까 x는 얼마예요? 0 되는 값? 네. 마이너스 1 또는 1 이렇게 식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방정식을 그래프 함수의 관점으로 볼 거예요. 함수의 관점으로 볼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제곱 빼기 1은 0의 해를 이제 그래프 관점에서 보면 얘가 x축, y축으로 확장을 시켜야 하니까 y 값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는 y로 확장을 시켜볼 거예요. 그럼 좌변의 식은 y는 x제곱 빼기 1 이 식이 되는 거고요. 우변의 식은 뭐가 되냐면 y는 0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x제곱 빼기 1은 0의 해라는 것은 y로 확장시켰을 때, xy 좌표로 확장시켰을 때 y는 x제곱 빼기 1에서 y는 0일 때 만나는 그때의 x값이다. 왜냐하면 이 식은 x에 관한 식이니까요. x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y는 x제곱 빼기 1의 그래프와 y는 0. 자, y는 0이 x축이죠. x축에 만나는 점, 교점에 무슨 좌표? x값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는 x좌표와 같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y는 x제곱 빼기 1을 그려볼 건데 1과 y는 0을 따로따로 그려볼 건데요. y는 x제곱 빼기 1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 꼭지점 좌표 얼마예요? 꼭지점 좌표가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안 묶여 있어요. x에 0 넣으면 그냥 0이죠. 0. 그러면 y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자, 이게 꼭지점이고요. 자, 모양은 이 앞이 x제곱 앞에 계속 플러스니까 어디로 볼록? 네, 아래로 볼록. 자, 그래프 그려보면 자,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여기 찍고요. 자, 모양 아래로 볼록. 정확히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림만 볼 거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뭘 그릴 거냐면 y는 0이요. y는 0. 다른 말로 하면 x축이라고 했어요. y는 0이라는 것은 여기 말하는 거죠. x축. 자, 만나는 점 있나요? 있어요. 만나는 점 있죠. 그때 만나죠. 자, 만났을 때, 자, 그때의 무슨 값? x값이, 요 x값이 바로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 자, 이 x값은 그러면 우리 1번에서 구했죠. 이거 얼마라고?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해서 우리 알고 있네요. 알고 있네요. 지금 그 방정식의 해와 그래프에서의 그 의미를 비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2번에서. x제곱은 0의 실근을 방정식과 그래프를 각각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방정식 풀이부터 볼게요. 자, 이때 방정식은요. x제곱 빼기 x제곱은 0이니까 0 되는 값 뭐 있어요? x는 0 하나네요.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 풀이 한번 보면요. 얘를 x, y 좌표로 확장시킨다. 그래서 이 확장을 시켜보면 얘는 결국에 는 y 붙여서 확장시킬 건데 좌변의 식 y는 x제곱. 그 다음에 F와 우변의 식 y는 0. 이게 뭐라고요? x축. 과의 만나는 점,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 이게 바로 방정식의 해와 같다. 자,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지만 그냥 생각해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볼 건데 y는 x제곱하고 y는 0 따로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꼭지점이 그냥 0,0이네요. 0,0. 모양은 역시 플러스예요. 그래서 0,0에 점 찍고 플러스니까 그냥 아래로 볼록 그려주시고요. 네, y는 0 한번 그려볼게요. y는 0, x축이요. 자, 그러면 y는 x제곱하고 y는 0하고 만나는 점이 있죠. 만나는 점이 있고 그 점에 x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 x제곱은 0, 방정식의 해 0이 된다. 우리 여기서는 바로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x값이 0이구나 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3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1은 0의 실근을 방정식과 그래프를 각각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단은 방정식부터 봅시다. 자, x제곱 더하기 1은 0인데요. 다시 풀어보면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지금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인데요. 우리 여기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값 뭐라고 하죠? 네. 그래서 i 허수 배웠는데 여기서는 실근을 나타내어야 하니까요. 실근. 그러면 실근의 입장에서 봤을 때 x값은 있다 없다? 없다. 실수 중에서는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x값은 없다. 해는 없다. 자, 그래프 입장에서 볼게요. 그래프. 자, 그래프 형태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x, y축 확장시켜야 하니까 y좌표 필요하겠죠. 그래서 y는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와 y는 0, x축의 교점에 우리는 x에 관한 식이니까 무슨 좌표? x좌표하고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y는 x제곱 플러스 1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꼭지점 먼저 찾을까요? 꼭지점은 x에 0 넣었을 때 y값 1이네요. 자, 플러스니까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오는 모양이요. 마찬가지로 그려보면요. 지금 꼭지점 0,1 여기 찍고 아래로 볼록 이런 형태. 자, y는 0 어떤 거냐면 x축이죠. x축.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있나요? 없죠. 자, 지금 x, y축 이렇게 좌표에서 만나는 값이 없어요. 그럼 만나는 그런 x좌표도 없겠죠. 따라서 얘는 해가 없다라는 것도 그래프상에서도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1, 2, 3번을 통해서 방정식에서의 근하고요. 그래프와의 관계를 지금 비교해 봤는데 1번 보시면 여기서 방정식의 해는 몇 개가 나왔어요? 네, 2개가 나왔죠. 2개가 나왔고 그래프 상에서 지금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교점도 역시 몇 개가 나왔어요? 네, 여기서도 2개의 근이 2개의 교점이 보이죠. 2개의 교점이요. 2번에서 보시면 방정식의 근이 지금 1개, 중근이 나왔어요. 1개. 그래프 역시 보시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 몇 개 나와요? 네, 1개 보이죠. 1개. 자, 그 다음 세 번째도 보시면요. 방정식에서의 근은 지금 없다고요. 그래프 상에서도 보시면 만나는 점이 없다. 없음을 교점의 개수 0개임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해본 내용을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뭐와 같다. 네, 방금 우리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같이 구해봤는데, 자, 우리 xy로 확장시켜서 함수로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y는 좌변식이요,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그래프와 y는 0. y는 0이 뭐죠? 다른 말로 무슨 축? x축이요. x축에 만나는 점. 교점의 개수와 같다. 그러니까 결국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그래프, 함수로 확장시켰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와 같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2차 방정식의 근과 판별식 배웠어요.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먼저 판별식이 d가 0보다 클 때부터 봅시다. 자, 이 말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는 말이죠? 네, 2개요. 자, 다시 말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x축 y는 0과의 교점의 개수 몇 개다? 2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우리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우리 앞에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양수인 경우는 아래로 볼록. 자, 2개. x축과 2개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x축에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게 걸쳐져 있어야겠죠? 자, 위로 볼록도 마찬가지예요. 2개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네요. 네, 2번 동그라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판별식 d가 0일 때 봅시다.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몇 개? 1개. 중근이죠, 우리 중근. 자, y로 확장시키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도 역시 몇 개? 1개요.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려볼게요. 그럼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뭐 그래프 개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보기 편하다고 원점에서 만나는 경우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 만나는 경우 또는 이런 식의 위로 볼록인 경우도 있겠죠. 마지막. 자, 마지막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죠. 그래서 지금 2차 방정식이 그러면 그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다? 네, 없다는 거죠. 얘는 허근을 갖는 거죠, 허근. 허근을 가지니까 당연히 우리 좌표축에 표현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 몇 개? 없다. 0개.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 마찬가지로 양수, 음수 나눠서 그려볼게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요. 자,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인데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어야 하니까 x축하고 만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떠 있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x축하고 만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x축하고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하나인 경우, 그 다음에 2개인 경우 같이 살펴봤어요. 네, 그럼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